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믿음의 나라,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은 중국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 중국의 세 개 성을 합친 것보다도 작은 나라이다. 이러했던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온 32세 리웨이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한국에 대한 깨달음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번화가 중관춘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에서 국가의 위대함과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자랐죠. 청와대학교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한 후 중국 최대 수출입 기업 중 하나인 중화국제무역공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빠르게 승진했고 아시아 지역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속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한 시장이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은 중국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저는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출장으로 다니며 비즈니스를 했지만 한국은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라곤 K-팝, 삼성, 현대차 정도였고 중국의 세 개 성을 합친 것보다도 작은 나라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해 봄에 회사는 갑작스럽게 저에게 한국 출장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와의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한 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에 있는 작은 회사와의 작은 계약 이 정도라고 여겼으니까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혹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았고 심사도 꽤 까다로웠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큰 나라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효율적인 입국 절차에 첫 인상부터 놀랐습니다. 입국장에서 짐을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청년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셨나요?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보스턴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자기소개를 나눈 후 저는 김준호라는 그 청년에게 비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국 비자 받느라 꽤 번거로웠어요. 미국 비자는 어떠셨나요? 그의 대답은 제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여권으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가려면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그렇게 많은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있다니 놀랍네요. 한국 여권이 그렇게 강력한지 몰랐어요. 김준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예요. 약 190개국 중 170개국 이상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여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중국은 지투 국가인데 그렇게 김준호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정돈된 교통, 현대적인 빌딩들. 베이징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뭔가 다른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를 걷는 동안 거리의 질서와 사람들의 행동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모습,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택시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나요? 택시 기사님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회의 기본이죠. 그 말이 단순해 보였지만 제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산업단지에 있는 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중국의 거대한 산업단지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작고 초라한 사무실일 거야 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실제로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테크노코리아는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들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밝은 조명,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진지한 업무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접수대의 직원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즉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회사 소개 자료와 제품 샘플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까지 놓여 있었죠. 이런 세심한 준비에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준비를 하는 중소기업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5분 정도 기다린 후 이사장 박정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웨이 선생님, 중국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긴 여정 괜찮으셨습니까?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비즈니스 논의로 들어갔습니다. 박 이사장은 먼저 회사의 역사와 기술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테크노코리아는 15년 전 박 이사장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후 창업한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품 생산으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지금은 몇몇 특수 전자부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3,000건 이상의 배송을 했지만 납기일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박 이사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불량률은 업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제품 설명을 마친 후 그는 가격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에 따라 자연스럽게 협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항상 첫 가격 제안에서 최소 30%는 깎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박 이사장님, 귀사의 제품은 인상적입니다만 가격이 너무 높네요. 중국의 경쟁사들은 이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에 유사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량 주문을 하려면 최소한 30% 할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사용하던 협상 전술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10에서 15% 정도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박 이사장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 선생님, 우리는 이미 최선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고려하면 이 가격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싼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귀사와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길 원합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 대화를 거의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공급업체들은 처음부터 협상의 여지를 두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대량 주문에 대한 할인이나 장기 계약에 대한 특별 조건도 없나요? 박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주물량에 따른 기본적인 할인 구조는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표 마지막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협상용 가격을 따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저희 비즈니스 철학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제 표정을 살피며 덧붙였습니다. 리 선생님, 저희 제품이 중국 경쟁사보다 30% 비싸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로 인한 손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격 차이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입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 비즈니스 경험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상대방의 확고한 원칙 앞에 제 전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박 이사장의 말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는 과거에 저가 공급업체와 거래하다가 품질 문제나 납기 지연으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가격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실망보다는 존중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 이사장의 원칙과 자신감은 오히려 그의 회사와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하게 박 이사장은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가격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 후에 사교적인 활동은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관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듯했습니다. 오늘 점심 근처에 괜찮은 한식당이 있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얘기는 잠시 제쳐두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당혹감을 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식당은 회사 인근의 조용한 한식 전문점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내부 장식과 아늑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실로 안내받았고 곧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이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박 이사장은
비즈니스와는 완전히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고 베이징과 상하이를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본적인 중국어 몇 마디도 구사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미팅에서 궁금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박 이사장님,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잠시 어떻게 질문을 표현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물었습니다. 박 이사장님, 중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인데 왜 한국 여권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이 한국 여권으로 170개국 이상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중국 여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 이사장은 이 질문에 놀라는 기색 없이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리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권의 힘은 단순한 경제 규모나 인구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불법 체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세계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력만으로는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증가와 함께 일부 부적절한 행동들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이사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권의 힘은 국가 브랜드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국가 브랜드는 그 나라의 제품, 기업,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행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는 작지만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미국이나 유럽의 고객과 첫거래를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작은 회사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들은 더 이상 가격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형성되면 가격은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오늘 미팅에서 있었던 그의 가격 협상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국가적 가치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계속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 가족 중심 문화, 교육의 중요성. 하지만 현대에 와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국내 시장도 작았죠. 유일한 자원은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국제적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임금으로 경쟁했지만 점차 품질과 신뢰성으로 승부하게 되었죠. 박 이사장의 말은 단순한 비즈니스 이야기를 넘어 한 국가의 발전, 철학과 가치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단지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때로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보다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비판이 아닌 진심 어린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리 선생님과 같은 젊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런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력을 넘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시야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제 세계관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막 중요한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에서 우리 중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3일간의 출장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신뢰를 구축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휴가를 일주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가 첫날,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바로 다음 날 저를 만나주겠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그 자체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중국의 대학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 교수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연구실에서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게 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2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로 법과 규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 둘째는 세계와 소통하고 국제규범을 따르자.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우리는 수출주도 경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품질보다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요. 약속한 납기일을 지키고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하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100% 이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신뢰도는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교수와의 대화에 영감을 받아 저는 다음 날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적인 항구도시인 부산을 방문해 직접 한국의 무역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박 팀장의 도움으로 저는 부산항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들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크레인들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매년 2200만 TEU 이상의 화물을 처리합니다. 박 팀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정확성과 신속성입니다. 한 번도 항만이 멈춘 적이 없고 계약된 시간 내에 100% 하역 작업을 완료합니다.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완벽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나요? 한국 기업들의 계약 이행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납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수치로 여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이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회사의 일부 프로젝트에서 납기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고객이 조금 기다리면 어때야 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삼성동에 있는 호텔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외국인 사업가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마이클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인 글로벌마트의 아시아 구매 담당자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이야기로 넘어갔고 마이클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대부분의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많이 옮겼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저는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즉시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까지도요. 반면 많은 중국 공급업체들은 글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종종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책임은 없다며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있어요. 이것이 국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이클과의 대화는 끝났지만 저는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일주일간의 경험을 깊이 곱씹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신뢰는 단순한 경제 규모나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국가 자산이다. 신뢰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뢰의 기본이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하다. 작은 나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의 경영 방식에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사와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단순히 가격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납기일 준수, 품질 관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놀랍게도 경영진은 제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신뢰 기반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회사 원칙을 수립했고 모든 직원들에게 이를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이야기를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작은 나라 한국에서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제 저는 중국 친구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한국을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이 가진 신뢰의 자산은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GDP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국제적 신뢰 측면에서는 아직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는 제 작은 경험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중국 여권도 한국 여권처럼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